되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녀석 그냥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나오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에서 극대 극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 나오면 반드시 묶으십시오라고 했죠? 자, 2x제곱으로 묶었더니 뭐만 살아남습니까? 2 코사인 x만 살아남고 다 사라지네요. 자, 그런데 요 식에서 2의 x제곱은 무조건 양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얘만 풀면 되네요. 일명 간단한 삼각 방정식 되겠습니다. 코사인 x는 0이 된다라는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사인 x, 코사인 x에 관한 그 간단한 삼각 방정식 문제는 빠르게 푸는 법도 있지만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했죠.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0에서 2파이 사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사인 x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몇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혹은 x가 몇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수, 두 개 곱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f의 2분의 파이, f의 2분의 3파이 요것만 계산해주면 원하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쉽죠? 자, 그래서 f의 2분의 파이 계산합니다. 2의 2분의 파이 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자, 2의 2분의 3파이 제곱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 녀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했더니 자, 사인 2분의 파이는 몇입니까? 1.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그리고 곱하기 2의 2분의 3파이에다가 사인 2분의 3파이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몇입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모두 곱하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나올 테고 지수법칙으로 이 녀석 계산하면 2의 2파이 제곱이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배웠던 내용에 연장선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도 이미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수학 2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극대극소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와, 미정계수의 결정. 맞아. 극대극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x는 a에서 극과 b를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는 식 두 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우선 어떤 식이 숨겨져 있습니까? fa는 b이다. 또 어떤 식이 숨겨져 있어요? f-a는 0이다.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아래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게 될 텐데 자, 요 녀석 미분하려면 요 녀석 미분할 수 있어야 되죠.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y는 ln 절대값 fx 요런 식이 있어요. 내가 얘를 미분해서 y 다시를 구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fx분의 f-x. 예, 푸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다시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뭐 나왔어요? F 안에 집어넣는 거. 그걸 참. 아,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L은 3. 정답. 마이너스 2 플러스 L은 3.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극대값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미지수 2개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미지수 2개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와, 극대값 구하려면 저 미지수 2개를 알아야지만 극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 속에는 몇 개의 식이 숨겨져 있다? 2개의 식이 숨겨져 있다. 불러볼까요? 첫 번째 식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식 f 다시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수 2개, 식 2개, a, b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 b 값 구하면 극대값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일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ln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얘 자체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진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온다는 얘기다? 1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겠구나. 즉 a랑 b는 같겠구나 라는 정보까지만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f-x를 구하면 1 더하기 제 어떻게 되겠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2x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내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얘가 0이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 이미 봤지? 얘가 뭐다? 0이다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이 식은 살아남는 부분이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식만 살아남아요. a의 값 몇이다? 1이다. b 값도 몇이다? 1이다예요. 자, 그래서 나는 드디어 그래, fx는 a, b 모두 1이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았고, f-x는 a, b 모두 1이니까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내셔야겠죠.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푼다? 통분. 그래서 통분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 플러스 1 했더니 결국 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항상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므로 분자에 있는 식만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면 돼 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2,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뭡니까? 극소가 나온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때 뭐가 되겠다? 극대가 만들어지겠다요. 자, 그래서 극대값 구하려면 f의 마이너스 2만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l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리고 a, b 모두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ln 3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냥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요. 극값을 가질 조건. 아래쪽에 보면 또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면 우리는 당연히 뭘 구해본다? f-x를 구해본다요. 그래서 f-x를 막 구해놓고서는 막 무조건 뭐 양수가 되거나 무조건 음수가 되거나 이런 거 막 제하고 놨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딱 순수하게 2차식이 문제에 딱 보이는 거예요. 2차식. 그러면 우리는 이때요. 예,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왜? 2차식이 보였는데 판별식이라는 것은 y는 f-x가 2차식으로 나왔다. 뿔. 자,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가 된다. 얘가 바로 뭐예요? 극대가 되는 시점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극소가 돼요. 그래서 2차식이 나왔을 때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얘가 반드시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2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중근을 갖거나 만약에 근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요. 얘는 극대극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극대극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구나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차식 보면 판별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문제를 풀었는데 2차식이 안 보여요. 그러면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좀 올려놓을 걸 그랬나? 자, 우선 2차식의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2차식이 있으면 판별식 엄청 유리한 거고 2차식이 없으면 이제 좀 꼴찌가 아파져요. 자, 보도록 할게요. 2차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상수함수가 아닌 fx가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f-x는 0을 딱 구했는데 2차식이 안 보여요. 자, 이때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y는 2차식이 아니야. f-x야. 그러면 요 녀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실근이 있겠지. 이때 이 실근의 좌우에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야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네. 혹은 왜 이런 걸 그래요? 혹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얘를 무슨 값이라고 부릅니까? 극대값.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극소값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근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뀐다. 자,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근이 있을 때 그 실근의 좌측에 있는 각각 실근의 우측에 있는 값을 딱 곱하면 얘는 0보다 어떠하다? 무조건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차식이 안 보였을 때 판별식 없이 푸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요. 판별식이 나오는 경우는 또다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 가지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수학상을 잘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내가 fx의 2x 제곱이 보이고 f-x를 풀었더니까 2차식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와, 2차식 보이는데 그 값 가지려면 그래. 판별식 D는 0보다 크면 되지? 라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두시면 돼요. 왜? x값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전범위예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자. fx를 잘 풀어서 f-x를 구했더니 2차식이 보여. 그런데 fx에 누가 보이냐면 로그 함수, 로그 x가 보이거나 ln x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은 범위에 제한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x는 항상 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이 2차식이 두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실근의 부호.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근의 부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요, 기본적으로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세 개의 부호를 따집니다. 우선 D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해요. 중근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크다. 둘 다 크지?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라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삼각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치환했더니 2차식으로 바뀌어버렸어. 삼각함수는요. 초월함수기 때문에 독립변수 x가 한 번 이상 나온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치환해서 봅니다. 치환해가지고 f-x를 구했더니 2차식이 보여요. 그러면 얘는 무슨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근의 분리로 푸셔야 돼요. 자, 근의 분리. 왜 근의 분리로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삼각함수는 왜? sin x를 치환했어. t로. 그럼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통. 즉, 두 근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경계가 0이 아닌 다른 경계로 바뀔 때 이 개념을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근의 분리는 어차피 실근의 부호에서 연속적으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처럼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근의 분리에서 뭘 따진다라고 가르쳤습니까? 대칭축의 위치. 그리고 세 번째, 근의 분리에서는 뭘 따진다고 가르쳤습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져야 된다. 요거 세 개를 모두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요게 문제 난이도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딱 와닿는 게 있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라면 야, 그 값을 가질 조건을 구해봐 라고 문제를 내는데 좀 어렵게 내고 싶어요. 애들 막 틀리게. 그럼 어디에서 내겠어? 여기에서 내겠지. 쉽게 내고 싶으면 여기에서 내겠지. 이처럼요. 2x제곱이 나오냐, 로그가 나오냐, 삼각함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판별식 D를 써주기는 써주는데 개념이 계속 발전해서 판별식만 쓰느냐, 실근의 부호를 쓰느냐, 근의 분리를 쓰느냐 정확히 구분한다 안 한다 해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요것이 그 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 하나지.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식이 안 나왔는데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극값을 갖기 위해선 좌우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했지. 극값 안 가지려면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만 있거나 항상 아래쪽에만 있거나요. 그러므로 뭐라고 쓸 수 있다? f-x가 0 이상이거나 혹은 f-x가 0 이하면 이 경우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극값을 갖냐 안 갖느냐는 문제는 결국에 뭐가 있냐 없냐로 크게 나뉘어진다. 2차식이 있냐 없냐로 나뉘어진다. 2차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나뉘어진다? 판별식을 쓸 것인가? 실근의 보호를 쓸 것인가? 근의 분리를 쓸 것인가? 자, 실근의 보호는 뭐가 나올 때 쓴다? 로그 x. 자, 근의 분리는 뭐가 나올 때 쓴다? 삼각함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다음과 같을 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정수 k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극대값, 극소값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야? f-x는 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구해봤더니 뭐의 미분법이다? 곱의 미분법이다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뒤에 있는 거 그냥 씁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그냥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는 0. 자, 요런 문제 풀면 항상 2의 x제곱으로 묶어주셔야겠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k-2는 0이라고 써줬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뭐다? 양수.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녀석만 보면 되는데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질 때라고 했어요. 2차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2의 x제곱이 보여요. 무슨 개념으로 푼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 적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네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므로 k는 4분의 5보다 작다. 이때 정수 k의 최대값 구하면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극대극소 모두 가질 때 정수의 의 값의 합을 구하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 속에 뭐가 보인다? lnx가 보인다. 뭐로 푼다? 실근의 부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셨으니까 답은 3. 자, 같이 풀어도 되나요?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워놓을까? 예. 자, 우리 문제 해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와, 여기에 로그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슨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극대 극소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f-x부터 작업을 해줘야겠죠. 몫의 미분법입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a,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자, 선생님 동그라미 저렇게 쳐놓으니까 순간적으로 바깥에 세제곱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뭐예요? 3, 그냥 가자. 얘 뭐라고 풀 수 있다? x의 세제곱분의 3,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앞으로 나가서 x분의 3 해도 사실은 상관없겠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은 0이다 라고 놓고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x의 제곱 약분이 되고 통분을 해버렸더니 뭐가 나온다?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0이 돼야 합니다. 자, 어차피 분모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항상 양수가 되겠죠. 결국 분자에 있는 식만 정리했더니 선생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라고 했으므로 실근해보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서 a는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풀도록 하겠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커야 하죠.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몇이 보입니까? 3이 보여요. 와, 얘 절대 부등식이네요. 그러므로 a의 값 구하면 a는 뭐 나오겠습니까? 모든 실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파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a가 보여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해놓은 이 세 개의 범위를 and로 묶는다, or로 묶는다, and로 묶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and로 묶어버리면 결국 최종적인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다 나오네요. 자, 요 사이에 낑겨있는 정수 뭐하고 뭐가 보여요? 1과 2가 보이죠?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답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문제는 한 사람이 답 내고 15초 후에 같이 가겠습니다.